자, 수업합시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해 준다고 했던 거 보세요. 페이지 17페이지로 봅시다. 일단 많이 나오는 유형 어느 학교는 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문자로 정리하는 거죠. 근데 숫자를 구체적으로 주지 않고 문자로 정리하는 거. 자, 그리고 와 같이 학원 a제곱분의 x고 더하기 y제곱 1이라고 하는 타원이 있고요. 이거와 일사분면에 접선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타원이 있는데요. 접선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 접선에 대해서 y equal 1과 만나고 x equal a 와 만나는 점 a, 1과 다시 접선이 만나는 점 중에 하나를 a를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하고요. 접점의 좌표를 스몰 p, q라고 주고요. 그렇지. 자, a는 양수이고 이때 접점의 좌표가 Q일 때 삼각형 ABC는 직각삼각형이죠. 직교좌표니까 직각삼각형 ABC의 넓이를 P와 Q의 식으로 나타내 갑니다. 알았죠? 빨리 해보세요. 이거는 워낙 기본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빨리 봐. 접점도 구해야겠죠.
이게 완전 조금씩 나오네요. 신기하게 정리했던 이거죠. 와, 잘나지. 아, 진짜 씨. 자, 이렇게 확인해 봅시다. 앞에. 자, 앞에만 보여주면 되죠. 일단 접선의 방식 이거 못 구한 사람 없죠. x1x, y1y 대입하는 거. 그제? 이건 알죠? 알지? 알지? 준우 씨 반응 안 해? 알지? 일부러 애써서 쳐다보고 했는데 지금 계속 아닌 척하고 있는 지금. 자, 그래서 접점 여기 접점을 잡고 P콤마 Q니까 이렇게 접선의 방식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이 접선에 대해서 x가 a를 대입하면 y가 그 말은 a 좌표를 구하겠다는 거죠. a 좌표를 구해보면 y가 이거라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y가 이럴 때 x 값을 구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b점의 x 성분이겠죠. 그래서 a점과 b점이 이렇게 됐으니까 자 먼저 면적을 구할 때 가로의 길이는요 요거에서 요거 빼면 되죠. 요게 bc 그 다음에 요 1에서 요거 빼면 요게 뭐예요? CA 여기 정리하면 통분해 정리하고 A 약분하고 하면 딱 이거 나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했죠? 자, 그 다음 문제가요. 뭡니까? 삼각형 ABC 넓이의 최대값을 뭐라고 그랬죠? 만약에 너희들이 이 두 개의 변수를 P와 Q의 변수를 고집을 한다면 삼각형 ABC의 면적은 2분의 PQ에 그 다음에 P 플러스 AQ 마이너스 A 제곱을 미분을 해야 되는데 누구에 대해서 미분을 할까요? 어떤 문자에 대해서 미분을 할까요? 일단 만약에 하나의 문자로 먼저 정리를 한다고 치면 두 문자끼리의 관계식은 이겁니다. A 제곱분의 P 제곱 더하기 Q 제곱은 1이라고 하는 관계식이니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무식한 방법은 문자 한 개를 지워주는 거죠. 관계식이 있으니까 Q제곱은 1 마이너스 A제곱분의 P제곱 따라서 A제곱분의 A제곱 마이너스 P제곱 따라서 Q는 A분의 루트의 A제곱 마이너스 P제곱. 물론 이거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저 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면 이렇게 푸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알았지? 이해됐니? 아이? 대입을 해서 요 Q마다 대입을 해가지고 풀어주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저 Q를 그냥 Q인 채로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게 뭘까요? 올라함수 미분. 자,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음함수 미분을 써주면 BP는 마이너스 A제곱 여기서 그냥 바로 쓰시죠. 이 상태에서 해도 되는데 여기서 해볼까요? EQ에 DQ, DP 그죠? 일단 Q에 대해서 먼저 미분하고요. 그 다음에 P에 대한 변화율을 곱해야죠. 여기는 이건 상수에서 없어지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A 제곱분의 2P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DQ, DP는 2 약분하고요. 마이너스 A 제곱분의 마이너스 A 제곱 Q분의 P 뭐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아니? 자, 이거를 생각을 한다면 얘를 이렇게 구할 수 있지. ds dp는요 2분의 1을 앞에 두시고 자 일단 분모의 제곱 분의 그 다음 분자 미분 줄이 걸린다.
이 극미분이고요. 그 다음 속미분을 하게 되면 1, 그 다음에 플러스 A, dq, dp,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분모 곱하기, 그 다음 마이너스에 이번에는 분자 곱하기, 자 p 곱하기 q에 p 곱하기 q의 p에 대한 미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p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하게 되면 이게 곱함수 미분입니다. 곱함수 미분. 그러니까 얘는 미분하면 1이고요. q는 그대로 q죠. 더하기. 됐죠? 그 다음 이번에는 얘를 p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 곱하기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죠? 곱함수 미분이에요. 곱함수 미분. 그 다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다시 넣어요. 이 식에다가 이거를 넣고 얘를 대입을 하시고 요거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요 관계식을 또 대입을 해요. 요 Q하고 P의 관계식을 여기다 또 대입을 해요. 그래서 정리할 자신이 있습니까? 정리를 해서요. 네? 정리를 해서 얘 답을 보세요. 108페이지 펴봐봐. 108페이지. 이거를 내가 요거를 대입을 하고요. 요거를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반영을 하면 이 식이 이렇게 정리되어집니다. P제곱 Q 세제곱까지 나와요. 와. 이렇게 된대요. 인수분해가 상상이 가니? 응? 내가 해보려고 해봤는데 와 성질부리겠더라고. 열이 빡 받았어요. 원래 처음 듣는데 이렇게 안 풀었죠. 어떻게 풀까요?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푸나? 응? 어떻게 풀어? 얘기했는데 원이나 타원이나 이런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특히 뭘 이용하면 좋다? 뭘 이용하면 좋다? 원 위에서 움직이는 점은 이렇게 있을 때 만약 원점이라고 치면요, 이런 점을 어떻게 하면 반지름과 매개변수 세타로 표현해서 x 좌표 대신에 r 코사인, y 좌표 대신에 r 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이제 이게 x 성분과 y 성분을 각각 직교좌표가 아니라 극형식으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반지름하고 그 다음에 세타로 매개해서 세타로 매개해서 풀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기억나지? 물론 원에 있어서만큼은 이거 이렇게 푸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할 때도 많아요. 이게 y가 루트에 r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이거를 넣더라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도 괜찮은 식들도 많아. 많은데 지금 이렇게 됐으면 이거는 요걸 요 과정으로 가는 게 너무 복잡하거든요. 응? 너무 복잡하니까 다른 방법이 뭐냐? 삼각지환 하는 거예요. 삼각지환. 자, 타원에 있어서 삼각지환의 의미 한번 확인해 봅시다. 미적분 얘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기가 아니야. 저 기하 완전 문제가 아니에요. 삼각지환, 타원에 있어서의 삼각지환. 뭐 대입해야 될까요? 이 식을 항상 성립하게 하면서 x와 y를 매개변수 세타로 표현을 한다면, 삼각지환을 한다면 x 대신에 뭐 대입할까요? 네? x 대신에 뭐 대입할까?
y 대신 뭐 대입할까? b 사인 세타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나 대입을 해보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언제나 이게 되죠. 세타 값을 관계없이. 그래서 이게 세타로 매겨져요. 알았죠? 알겠니? 그리고 요거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100% 너희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커요. 아 이거 얘기한 것 같은데 내 얘기 안 했냐 이거? 이거 얘기 안 했어요? 이게 동경각을 어떻게 잡는지 얘기 안 했나? 얘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요거 P의 좌표를 A 코사인 세타 콤마 B 사인 세타라고 할 때 요 세타라는 각이 O에서부터 요 동경각이 아니라고. 그럼 동경각을 어떻게 잡는 거라고 했죠?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잖아요. 처음에 큰 원을 그려요. 타원에서 장축에 해당되는 원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요 원 위로 x 좌표를 이렇게 올려요. 올려서 만나는 점 있죠. 요 점을 P 프라임이라 합시다. P 프라임은 이 친구하고 A 좌표는 x 성분은 일치시키죠. 맞지? A 성분 일치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때 A 사인 세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지점 요 동경각이에요. 그러면 봐요. 이렇게 했을 때 좌표가 A 코사인 세타가 이거 두 개 같죠. 이렇게 이해했니? 그 다음 Y 성분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Y 성분 단축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요. 단축 반지름을 하는 원을 그려서 이 단축 반지름을 하는 원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그었을 때 여기가 B잖아요. 그리고 요 높이가 뭐가 되죠? 바로 요 지점을 P2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P2 프라임의 좌표는 B 코사인 세타 콤마 B 사인 세타인데 이게 일치하죠. 그러니까 Y 성분은 단축 반지름에서 그 다음에 X 성분은 장축 반지름에서 따오는 거예요. 그때 요 각이에요. 알았죠? 착각하지 마요. 어쨌든 이 문제를 자 어떻게 치환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이 문제라면 지금 변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타원 위에 있는 점 P와 Q P와 Q인데 P 콤마 Q가 타원 위에 있는 어떤 임의의 점이고요. 그 타원의 방정식이 A제곱 분의 X제곱 그 다음에 Y제곱 즉 이런 관계식을 만족시킨다면 변수 PQ를 X 성분과 Y 성분을 각각 어떻게 치환할래? P 대신에 뭐 대입할까요? P 대신에 뭐 대입할까? A 코사인 세타 Q 대신에 뭐 대입할래? 사인 세타를 치환해서 한번 이거 풀어보세요. 삼각형 ABC의 면적이 이제는 세타에 대한 함수로 바뀌겠다, 그지? F 세타 라고 하면 얘는 2A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분의 A 코사인 세타 플러스 A 사인 세타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a 제곱 밖으로 나가고요. a 요거랑 하나 약분들 되죠. 약분 2분의 a에 되죠. 이제 벌써 정리가 좀 예쁘게 됐죠. 자, 이제 미분을 해보세요. 2분의 a는 앞에 있고요.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자, 한번 빨리 미분해봐. 미분해봐. 직접 해봐야 돼요. 이거 미분해봐요. 직접 해봐야 돼요. 이런 개수는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뒤에 것만 하시면 되겠죠. 훨씬 간단하게 미분이 되죠. 아까 음악 좀 미분 쓰는 것도 훨씬 간단하죠. 자, 확인해 봅시다. 같이 한번 볼게요. 봐봐. 이거 치환하면 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 분모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분자 미분할 때 속미분하는 거 있지 말고 여기까지가 건미분이죠. 건미분하고 속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코사인 그 다음에 분모 곱하고 그 다음 이제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조심해야죠. 곱함수 미분인데 곱함수 코마사 마이너스 사인 제곱 더하기에 그 다음에 사인도 코사인으로 미분되니까 코사인 제곱이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요. C-S 더하기에 곱하기에 C 플러스 S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공통인수가요. 이렇게가 공통인수로 묶여요. 앞에서 먼저 묶이면 ECS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서 이거 한 개 나가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 나가면 C 플러스 S에다가 얘를 곱하게 되겠죠. 하나 이렇게 남겠죠. 자 이제 요렇게 두 개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요 부분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변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정리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에 둘 코사 이렇게 되니까 요 코사 이거는 마이너스 2 코사인 사인 이렇게 돼서 요거 두 개를 죽겠죠. 죽고 마이너스 1 되고요. 그러니까 C 플러스 S 마이너스 1이니까요. 이거랑 똑같죠. 이게 제곱되니까 제곱.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F 프라임 세타니까 얘가 증가하는 구역이나 감소하는 구역 같은 것들은 찾을 수 있겠죠. 아니? 자, 구역이 어떻게 돼요? 세타가 일사분면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얘가 매개변수 각이 아까 동경각이 직접적으로 되진 않지만 어쨌든 범위는 똑같습니다. 요 매개변수 각이요. 세타가 일사분면에 있다면 PQ가 일사분면에 있다면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있는 건 똑같아요. 알겠지? 따라서 이 구역 내에서 먼저 코사인 X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죠. 그리고 사인 X를 그리면 이렇게 되죠. 만나는 교점이 4분의 파이고요. 그렇다면 F 프라임 세타의 부호는 코사인이 위로 있으면 양수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그 다음 사인이 위로 있으면 음수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F 세타는 증가하고 감소하니까 언제 F의 4분의 파이가 극대이고 최대가 됩니다. 따라서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시죠. F 세타는요. F의 세타의 4분의 파이는 2분의 K에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 사인 4분의 파이도 2분의 루트 2 코사인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사인 4분의 파이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그래서 요거 없어지고 이렇게도 없어지니까 A는 A 곱하기에 루트 2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게 답입니다. 간단하죠, 그지? 그래서 꼭 삼각지향도 꼭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혹시 미분이 너무 좀 더럽거나 하게 되면. 이게 혹은 냉장고가 있나? 원장님께서 지금 모르겠어요. 그게 있었는데 좀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아까 저기 보니까 편의점에 아이스크림 뭐 10개인가 완전 할인한다고 붙여주는 거 봤는데 그래서 아니 누가 더 먹을래?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23페이지 가세요. 23페이지 너희들 이제 내가 보라고 하는 걸 봤는지 안 봤는지 티가 나겠지. 23페이지에 14-1번 풀어봐. 이거 내가 보라고 하는 거 특강 그때 한 거 영상 보라고 하는 거 봤으면 100% 푸는데 안 봤잖아요. 풀어봐. 이거 기출문제거든요.
몇 개 안 되니까 일일이 다 따로 계산을 해도 되긴 하는데, 그런데요, 그거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걸 바로 찾기가 힘들어요. 숫자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몇 시 몇 시인지 어떻게 알아? 그지? 뭐 평소에 외우는 것도 아니고. 학공에 있는 학생이면 이걸 알 텐데. 이항 정리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이주 학공했어? 아니 안 했어? 모르겠네. 영상도 안 봤지? 자 보세요. 어차피 그냥 봐. 어차피 오잖아. 본다고 많아. 자 봐요. 설명해 줄게. 잘 봐. 요거 정리를 하면 50방에 제곱이니까 50방 더하기 5C1에 5C1 5C2에 5C2 5C3에 5C3 5C4에 5C4 55에 55 이렇게 앉아서 다 써봤어요. 자 이제 뒤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얘는 55로 얘는요 54로 얘는요 53으로 얘는 52로 이거는 51로 자 이렇게 해주니까 어떤 특징이 생겼죠? 요게 앞에 있는 것들은 일종의 오름차순 관련되고요. 뒤에 있는 것들은 내림차순이 관련이 되는데 요 두 개의 합이 다 일정하게 됐죠. 동그라미 세모의 합이 항상 얼마를 맞추고 있습니까? 5를 일정하게 맞추고 있고요. 두 개 더해서 아닌 정수의 중에서 두 개 더해서 5가 되는 모든 경우를 다 찾고 있죠 지금. 자 이렇게 봐요. 이렇게 두 개의 식이 곱해져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 플러스 x의 5제곱과 또 1 플러스 x의 5제곱이 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치? 여기에서 5차식을 다 찾아보아라 라고 한다면 5차식의 개수들을 한번 찾아보아라 라고 한다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한다면 여기서 빵차 찾으면 여기서 몇 차 찾아줘야 돼? 여기서 상수항이면 여기서 몇 차 찾아줘야 전체가 5차 되겠니? 5차 찾아야겠죠. 맞지? 그 다음에 여기가 1차면 여기는 4차 여기서 2차 찾아주면 여기서 3차 여기서 3차 찾아주면 여기서 2차 여기서 4차 찾아주면 여기는 1차 여기가 5차면 여기는 빵차 이렇게 되겠죠. 그때 개수들 한번 써봅시다. 얘는 얼마예요? 50빵 얘는 51 얘는 52 얘는 53 이항 정리 일반항요 생각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야 뒤에 얘네들 55 54 이 기준을 보시면 53 52 51 55 50방 이게죠. 그리고 봐봐 요 식에서 5차를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찾은 셈이죠. 안 그래요? 맞지? 근데 이 식은 원래 어떤 식이야? 이렇게도 만들 수 있는 식이죠. 얘네들 개수의 합이요. 결국
한 방에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니? x의 5제곱에 이 식이나 이 식이나 같은 식이잖아요. 이 식에서 한 방에 5제곱의 개수를 구한다고 치면 얼마예요? 10시. 그래서 얘네들 총합이요 10시 5입니다. 알겠죠? 어? 어? 너 확정했어 안 했어? 확정했어 안 했어? 안 했으면 뭐, 네 원래 머리에 이 정도 이해하기 쉽지 않지. 이항 정리해서요. 둘 다 이항 정리를 배우긴 했지? 내가 가르쳐줬으니까. 여기 이 식에서 왼쪽만 보세요. 왼쪽만 보시면 여기에서 빵차 1차, 2차, 3차, 4차를 찾고요. 이쪽에서 빵차 찾으면 이쪽에서 5차 찾고 이쪽에서 1차 찾으면 4차 찾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합이 딱 5를 계속 만족하다고 했다면 요 앞에 개수들의 곱은 결국 뭐가 돼요? x 5제곱을 다 찾은 셈이잖아. 여기 이거 말고 x 5제곱의 값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거의 정계식 중에서 없거든. 다 찾은 거야. 그래서 이거의 정계식 중에서 x의 5제곱은 여기 있는 이것들의 합으로 개수가 된다는 뜻이죠. 알겠어요? 이해됐죠? 그런데 그거를 줄여서 한 방에 줄이면 10시오거든. 답은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얼마게요? 얘가 줄이면 한 방에 10시오가 되니까 답이 얼마게요? 어? 답이 얼마게요? 15 답인데 반은 아닙니다. 이게 또 함정이에요. 웃기죠? 이게 10시오인데요. 봐봐요. 시그마 요 값이 10시오인데 10시오라고 표현을 하면 P가 10이고 Q가 5. 그래서 P 더하기 Q가 15 하면 끝날 것 같죠? 어? 안 끝나요. 이거 실제 계산하면 얼마냐 하면 256이다. 알겠죠? 얘를 이 컨비네이션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게 아직 두 개나 더 남아 있어요. 250인데 대박이죠. 아니 이렇게 답을 원했으면 이 경우는 뭐예요? P 더하기 Q가 얼마입니까? 253이겠죠. 이 경우라면요 P 더하기 Q가 503이겠죠. 안 그래요? 이런 답을 원했으면 지가 국어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냈겠니? 뭐라고 했겠냐? 모두 찾아라 이렇게 했죠. P 더하기 Q의 값으로 가능한 값을 모두 찾아라 이렇게 표현했겠지. 이 무식한. 근데 기대하지 마세요. 이게 논술, 수기 논술, 수학 그러면 답을 그리고 저희들 답 발표할 때 이렇게 다 발표했거든요. 이렇게 다 여기서 빠지면 아마 감점했겠죠. 점수를 좀 덜 줬겠지. 그죠? 얘네들 그래요. 전에 내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잖아. 실제 기출 문제인데 최소값 뭐라고 해놓고